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세라의 딸 결혼식이에요.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인 이 성대한 결혼식에서 세라는 신부, 어머니로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고 있었죠. 연단 위에 서 있는 남편 한도윤 회장의 모습이 참으로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에 플래티넘 커프스 단추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신랑 측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이 부부를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세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도윤은 딸을 보며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속으로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어머니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서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세라는 남편의 표정을 계속 살피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갑자기 연단에서 내려와 세라에게 속삭였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한다고 말이죠. 세라는 의아했지만 이미 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을 나간 한도윤이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의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세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으론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포토타임이 시작됐는데 정작 신랑 측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사진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객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급히 비서를 불러 남편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죠. 이때 세라의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도윤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본 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 지금 인천공항에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과한다는 말과 함께 피로연은 세라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차가운 지시사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대체 어떤 출장이 딸의 결혼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객들 앞에서 동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라는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사진사에게는 남편이 갑작스런 응급 상황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둘러댔습니다. 하객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세라는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자 출신인 친구들의 예리한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세라는 겉으로는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해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아무리 바빠도 가족 행사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마지막 하객이 떠날 때까지도 도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텅 빈 결혼식장에 혼자 서서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 도윤으로부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어젯밤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내려가 뉴스를 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메인 뉴스 톱 기사에 남편 도윤의 사진이 크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몰디브의 고급 리조트에서 젊은 여성과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딸의 결혼식 당일 해외로 급히 출국하여 현재 몰디브에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함께 있는 여성이 전직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는 이를 두고 불륜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죠. 세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보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세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뉴스를 봤다며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벌써 관련 기사가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니 딸 결혼식 도중, 도피성 여행이니 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부인인 세라를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추측과 비난으로 가득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의 선명도였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파파라치 사진이 아니라 마치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것처럼 또렷했거든요.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이 모두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라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25년간 믿고 살아왔던 남편이 딸의 결혼식 날 다른 여자와 몰디브에서 밀워를 즐기고 있다니요.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되다니 말이에요. 이제 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남편이 정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세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뉴스가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세라는 결국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탐정은 이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불륜이나 재산 조사에 관해서는 소문난 실력자였습니다.
세라는 그에게 남편의 행적과 함께 있는 여성의 정체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모든 것을 파헤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탐정은 이틀 만에 예비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세라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몰디브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영, 45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바로 남편 도윤의 이복 누나라는 것이었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DNA 검사 결과 확실한 혈연 관계였다고 해요. 김 탐정은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지난 10년간 도윤의 비밀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식 당일 몰디브로 간 이유였어요. 그날 밤 스위스 은행에서 3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 이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윤과 미영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몰디브에서 만났던 거였어요. 겉으로는 남매의 재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돈 세탁 작업이었던 셈이죠. 세라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할 때마다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회사에서 성실한 경영자로 알려진 남편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세라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의 빌딩과 아파트 몇 채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라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아뒀다는 거예요. 그 돈 역시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세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25년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완벽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세라는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탐정에게 더 자세한 증거들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해외 부동산 명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일주일 후 세라의 서재는 마치 수사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붙어 있는 사진들과 도표, 그리고 쌓여 있는 서류 뭉치들이 남편과 이복 누나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라는 매일 밤늦도록 이 자료들을 분석하며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탐정 김 씨가 가져온 추가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도윤과 미영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무려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돌려서 세금을 탈루하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던 거예요. 미영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을 분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관계였어요.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남매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들을 보면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세라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이건 역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라는 해외 금융 전문 변호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법과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에 정통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세라가 가져온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남편을 국제 금융 범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에 숨겨진 자산을 회수하려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세라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하객 명단이었어요.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도윤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모을 수 있다면 최대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도윤과 미영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 급한 이사회가 잡혀 있어서 도윤은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영 역시 비자 문제로 곧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세라는 가짜화해 제스처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에게 진심 어린 용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취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가족의 일이니 조용히 해결하자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세라는 사교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뒤늦은 감사 파티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한다고 했어요. 도윤과 미영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세라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했어요. 상처받은 아내이지만 관대하게 용서하려는 여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려는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올 거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라가 준비한 감사 파티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야경과 함께 럭셔리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도윤과 미영도 예정대로 나타났어요. 세라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우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도윤에게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미영에게는 너그러운 형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세라의 진짜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세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라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거든요. 처음에는 딸의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왔어요. 하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몰디브 리조트의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도윤과 미영이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나머지 일어서려다가 와인잔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라는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공개했어요. 스위스 은행 거래 내역서,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해외 부동산 매입 계약서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참석자 중 금융 전문가들이 그 심각성을 즉시 알아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라고 세라가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과 그의 이복 누나가 저질러온 금융 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어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세금 탈루, 자금 세탁, 그리고 위조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미 검찰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세라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자신은 단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미영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가 세라에게 다가와 정식 고발 의사를 확인했어요. 세라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과 자료들이 모든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어요. 한도윤 회장의 금융범죄 의혹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이 사건 관련 키워드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오전 8시 검찰청 특수부에서 영장을 들고 한도윤의 회사와 자택에 동시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세라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미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도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해외 계좌 거래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특히 세라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에서 그의 지문과 필적이 발견되면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녀 역시 여러 개의 가명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던 해외 계좌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견되었어요. 한편 도윤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량이 평소의 10배를 넘었어요. 주주들은 분노했고 이사회에서는 즉시 도윤의 경영권 박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보유한 지분과 함께 다른 주주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도윤의 경영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라의 완벽한 복수극에 대해서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25년간 속고 살았던 아내가 치밀한 계획으로 남편의 범죄를 폭로한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하루아침에 복수의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법정에서도 상황은 세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세라는 재산의 70%를 인정받았어요. 도윤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모두 인정받았거든요. 특히 세라 명의로 담보 설정된 부동산들은 모두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도윤과 미영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어요. 더불어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과징금까지 합쳐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자산들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대부분 회수되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그 성대한 결혼식이 결국 아버지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세라는 그날 하객 명단을 치밀하게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거든요. 언론과 법조계,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세라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 후 파리의 한 루프탑 카페에서 세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에펠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파리 시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25년간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라 옆에는 프랑스인 남성 미셸이 앉아 있었어요. 57세의 미셸은 파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세라가 파리에 머물면서 프랑스어를 배우던 중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라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아낸 재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작은 부티크 호텔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딸도 세라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용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라가 운영하는 호텔은 벌써 파리 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우아함과 프랑스의 로맨틱함을 결합한 독특한 컨셉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라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미셸과의 관계도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라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세라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몰랐었거든요. 카페에서 미셸이 세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빈티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프로포즈였습니다. 미셸은 세라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 말이에요. 두 사람은 샴페인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세라는 잔을 높이 들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할 차례라고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라는 미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만끽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마친 그녀에게 이제는 완벽한 사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세라였어요.